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게 이 정도 그냥 다 끝난 건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판이에요.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돈 조직이 없지 우리가 이게 속어인데요 이거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체면 얼굴 뭐 이런 뜻을 좀 갖고 있죠. 우리가 이게 없나? 통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출마론 이런 가능성을 살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 출마. 그럼 제3지대 출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자꾸 자존심 건들지 마세요. 뭐 이게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존심 건들지 말라고. 그러다 근데 이준석 합당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만 답하세요. 뭐 이렇게 말이 길게 나옵니까? 뭐 이런 또 이런 말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국민의당 인사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사실 현재 당세를 봐서 돈과 조직이 없지, 우리가 무슨 가오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야권의 외연 확장을 위해 안철수의 역할이 다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플랫폼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가 대권 후보로 출마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희 교수. 네. 보니까 약간 감정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합당 논의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가망이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마지막 좀 가능성들을 잘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4.7 보궐선거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도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단일화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 했지만 서로 한 발씩 누가 먼저 양보하냐의 게임처럼 양보를 하면서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승리하고 나면 우리 손잡고 같이 공동 운영하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전격적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리. 국민의힘에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을 건데 여기에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앉히게 되죠.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렇죠. 최측근이 지금 가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원칙과 원론적인 얘기를 따져가면서 뭔가 강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풀릴 수 있는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약간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대표도 우리 한국 정치사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만큼 여기서 국민의당도 한 걸음 조금 물러서고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대표와 손잡고 야권 전체 통합을 위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서로가 조금씩 더 해야 될 때라고 그 생각합니다. 노력의 결과는 합당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합당 아니면 막판의 후보 단일합니까? 약속을 국민 앞에 4.7 보궐선거 때 하지 않았습니까? 보궐선거 다 끝내고 나서 같이 합치겠다고. 합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정권 교체를 위한 아주 중요한 명분과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공간들을 저는 국민의힘이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남아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걸 좀 설명을 좀 여러 각도에 하셨어요, 지금요. 만평도 있는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만평인가요? 합당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뭔가 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뭘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맞은편에 계신 분이 뭔가 보는데 시간 끌기 그만 이런 피켓에 글자 하나만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한결 같으신 분. 굉장히 호된 풍자와 비판인데요. 물론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좀 너무 지나치게 비판해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만평이 있긴 합니다. 지금요. 지금. 조대진 변호사. 네. 대선 독자 출마 가능성. 안철수 대표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예전에 안철수 그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은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뭐 조직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뭐 본인이 성공적으로 뭐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정당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또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 대표의 특성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관심이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과의 그 통합이 그 주된 그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윤석열 지금 후보 윤석열 총장에게로 지금 막 관심이 다 그렇죠. 쏠려 있는 쏠리고 상황이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뒷전에 밀려 있는 상태에서 합당을 하게 되면 본인의 거취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합당을 안 할 가능성도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합당을 안 할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국적으로는 이게 합당이 안 된다면 그냥 소위 말해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독자 출마를 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당 논의 과정에서 뭐 지분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뭐가 좀 감정 싸움으로 가면서 아까 표현하면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 이게 살짝 언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코로나 그리고 방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사진이 중심입니다. 제목부터 보세요. SNS 화제의 이 사진. 적적한 할머니 위에 화투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자복을 입고 계시는 어떤 할머니가 계세요. 그리고 맞은편에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입소하셨는데 요양원에 계셨대요. 근데 이 코로나를 확진됐으니까 주변에 가족분들 있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돌볼 건 간호사밖에 없는데 너무 적적하고 그리고 좀 편찮으시니까 자꾸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신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화투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호사가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거죠. 뭔가 계속 머리, 두뇌 활동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이런 건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육 서울병원 이수련 간호사입니다. 저 방호복을 지금 입고 계신 분이. 작년 8월 찍은 사진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방호복 입고 식사 등 1시간 수발하는 모습인데 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보름 만에 음성 판정 퇴원했답니다. 이런 간호사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다음 내용은 좀 추가 내용인데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니까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뭐 이게 공모전 사진에서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제 주목받은 건데 격리된 할머니에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기운 차리시게 할 방법 없는지 궁리한 끝에 이렇게 한 겁니다. 할머니에겐 의지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었다랍니다. 이 설명이었어요. 아, 대단합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다음은 방역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고요. 먼저 걱정스러운 상황이 하나 있죠. 델타 이어서 델타 플러스까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드디어 왔습니다. 접종 완료 2명 돌파 감염입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입니다. 이젠 우리도 위드 코로나 해야 되나? 물음표가 찍혀 있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단 백신 접종 속도부터 높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 구체적으로 들어간 나라도 있죠. 시행 중인데 그런 나라들 보니까 접종 완료율이 모두 50%를 넘어갔다. 우리는 아직 미달이다. 그 수준 못 갔고 우리는 아직 10%대인데 일단 접종률 높이는 게 급선무고 그 이후에 생각해 봅시다. 이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금 치명률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산 막는 것보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감과 비슷한 것처럼 코로나를 완전 극복이 어렵다면 함께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9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당과 정부는 백신의 차질 없는 수급을 통해서 이제 백신이 9월까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고 그 진행 과정을 통해서 방역 지침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지를 다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이 0.1% 전후라고 하면 아직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아직까지는 계절 독감처럼 그 코로나19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역의 방역을 위드 코로나라고 가야 된다.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위드 코로나보다는 지금 우리가 접종을 많이 해서 빨리 집단 면역을 가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독감 같은 경우도 3년 이상의 변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위드 독감이 됐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전파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일단은 방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델타 변이 때문에 미국도 지난달보다 142%가 늘은 14만 명이 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치명률 낮추는 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최대한 지금 번지질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거나 저쩌거나 일단 접종률 좀 많이 빠르게 끌어올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